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땅을 에게 매도하였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유동적 무효죠. 기업 각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죠. 채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랬고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돼요. 기억, 리을 3번 이렇게. 10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X토지에 관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래요. 자, 보세요. 확정적 무효는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다 뭐, 옳은 건 1번은 그냥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가 없지요.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지요.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재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뭘로 바뀐다 그랬죠?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그랬죠. 자,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했고요. 병과 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 매매 계약의 허가를 받아서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줬죠. 즉 을의 미등기 전매 행위와 중간행위 등기가 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계약도 무효, 허가도 무효, 등기도 무효. 5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11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어떻게 모르는 것 같죠?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146조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자, 2번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10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따라서 4번도 틀렸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예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성년자가 된 후에 그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뭐죠? 법정 추인이죠.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건 법정 추인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추인이 뭐예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이게 답이 되죠.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12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또 나왔어요.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정확하죠. 그 다음에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죠. 추인은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법정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로 간주할 뿐입니다. 따라서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추인은. 그래서 추인과 법정 추인을 구별하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법정 추인은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고요. 취소권은 일방적에서 형성권이고요. 자, 5번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한테 하라 그랬죠? 조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틀린 것은 2번. 1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또 나왔어요.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이 있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부모가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죠.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 제한능력자가 즉 미성년자가 라고 바꾸시면 돼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을 해버렸어요. 추인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법정 추인이죠. 5번 또 나왔네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라. 조문 그대로. 틀린 것은 3번. 4번 취소권은 범죄를 행한 날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야, 이따구로 출제를 한 적도 있죠. 볼까요? 골라라. 고르면 되죠. 범죄를 행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5번. 거저 먹죠, 이런 거.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될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5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땅을 갑에게 토지를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까지 해줬는데 병이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아이고야. 부모가 취소했으니까 갑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을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취소했다고 돼 있으니까.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다. 상관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악 따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이면 동시행 관계죠. 자,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썼네요. 생활비는 현존이익입니다.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아니고요. 유흥비로 쓴 건 현존이익이 아니고요. 생활비는 현존이익이에요. 따라서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5번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정액에 팔았습니다. 자,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선의의 정액에 팔아먹었지만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5번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4번 다시 한번 조심하세요. 제한 능력자 갑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을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이익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고요. 유흥비로 쓴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5번.